질문부터 받으셔야죠. 참고서 바로 질문할 거. 30쪽에 3번이요. 삼 3-1이 아니라 3 그냥? 자, 거기에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시는 애들의 형태를 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이제 150도 써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60도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자르자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자르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겠지. 그 다음에 이쪽이 4고 이거야겠다. 이쪽이 2루트 3이고 우리는 이쪽에 예각을 보라고 했으니까 1로 빼면 여기가 30도가 되시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하면 되겠죠. 사인 30도가 이거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 루트 3이 되시고 이쪽에 있는 녀석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8하고 이쪽이 6이시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 네, 2분의 루트 3, 11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14 루트 3의 넓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26번에 4번 26번에 4번 오고 자, 26페이지 4번에 대한 걸 볼 건데 제일 처음에 각도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45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길이가 3m이고 이 길이가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자, 우리는 제일 처음에 B에서 AC에다 수선을 이렇게 내릴 거고요. 우리가 H하고 이렇게 이름을 잡고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BH의 길이 값은 뭐라고 할 거냐면 3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계산은 3이 나오실 거고요. AH도 마찬가지로 3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인데 이러다 저러다 똑같이 3이에요. 그치? 얘가 3이라고 하면 BH의 길이는 3 CH의 길이는 5짜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 B는 우리가 말하는 BC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 값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루트 34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도 105도. 자, 5번은 반드시 잘라야 되는 방향성이 있는 아인데 자, 이쪽이 105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면 유곽이 60도, 유곽이 45도로 자르는 거죠. 이 방향으로 잘라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형태에서 우리는 AB의 길이 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를 이제 우리가 H라고 잡아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BH의 길이 값은 16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될 것이고 코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8 루트 3의 값을 받겠죠. 그치? 그 다음에 CH의 길이 값은 16 곱하기 사인 30도 이거에 따라서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8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 상태에서 AH라고 하는 녀석은 요 길이 값이기 때문에 CH 곱하기 탄젠트 45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특수비에 의해서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B의 길이값은 BH랑 CH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 플러스 8루트 3이다. 글씨 쓰기가 싫어요. 몇 그 다음 4번, 5번 다 해줬고 또 A, B, C의 넓이 값은 인데요. 현재 오른쪽에 8번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 수식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제가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얘를 10%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신 녀석을 20% 늘려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어느 만드세요? 이름이? 저요. 소리. 네, 앉으세요. 일단 영상 좀 보낼 것 때문에 확인한 것 뿐이니까 부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 A, B의 길이값을 보통 이제 C를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 C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B, C의 길이값을 A를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니까 보통 A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A 프라임 B의 길이는 뭐라고 할 거냐면 10분의 9C라고 얘기를 할 거고, BC 프라임의 길이값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10분의 12A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10% 줄이고 20% 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원래 삼각형 ABC의 넓이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 C 곱하기 사인 B겠죠. 맞아요? 근데 A 프라임 삼각형 A 프라임 B C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2구나. 12A 곱하기 10분의 9C 곱하기 사인 B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 프라임, B, C 프라임의 비율을 보자고 하면 어차피 A 날리고 CC 날리고 B를 날리고 2분의 1을 다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1대 100분의 108이다. 즉 100대 10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8%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따질만해. 모르고 넘어갈 수 없잖아. 33쪽에 12번. 12번은 의외로 되게 단순한 문제야. 내가 원을 잘 못 그려가지고. 약간 뭐 어긋났지만 대충 볼 거고요. 책처럼 그리는 게 어려워서 약간 틀어서 그릴 겁니다. 책처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죠? 책과 달리.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있구나. 정팔각형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겠죠.
근데 이제 정팔각형의 특성상 얘를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얘를 8개로 쪼개니까 이 한 칸의 넓이가 한 칸의 각도가 몇 도가 되면 45도가 된다는 거죠. 됐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한 칸의 넓이값은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사인 45도. 뭐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4, 네, 2, 4. 계산한대. 4루트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르면 얘네가 똑같은 색의 모양으로 우리는 여기에 8개가 잘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 8 해주면 되고, 여기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나 질게 안 될 것 같구나. 에이, 젠장. 잠깐만. 자, 또 뭐 있을까? 다른 건 없어? 35쪽에 24번. 쪽에 24번은 설명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왔던 평행선과 넓이에 대한 건 잠깐 짚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뭘 하셨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 이렇게 평행선이 있고 이렇게 잡아둔 삼각형 ABC의 넓이값과 이렇게 그려서 A'BC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의 넓이값은 같다는 거 배우셨죠? 그치? 자, 요 얘기를 기억하고 계셨으면 24번 문제에 보면 이건 내가 30도로 뽑아서 왜 하필 30도야? 그림 크게도 못 그리.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A2 그려져 있고 여기에 평행선 하나 더 그리고 여기에 T 그려져 있고 E 여기가 C 그림의 막판에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평행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뭘 할 거냐면 삼각형 AED라고 하는 녀석과 삼각형 AEC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값이 같다 해서 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A하고 CD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문제에서의 사각형 ABCD를 ABED의 넓이값을 구하라고 하는 녀석을 삼각형 ADE 플러스 삼각형 AED로 바꿨다가 그러면 삼각형 AB의 삼각형 AEC로 바뀔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이 새끼는 삼각형 ABC의 넓이값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얘가 8이고 이 녀석의 길이값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5라고 했고 여기가 30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넓이값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30도 거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라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테니 계산하시면 얘는 이제 30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됐어? 혹여나 나 계산하다 실수하면 얘기 좀 해줘. 내가 산수를 더럽게 못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또
다른 거 질문을 하시고. 더 없습니까? 네, 더 없으시면 다음 단어로 가시죠. 양과 직선으로. 쉬워도 되죠? 이렇게 번질나게 원을 그려줘야 되는 수학이시긴 한데, 자, 원과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부터 잠깐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원의 정의부터 쭉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나중에 고등부에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공수 2에서 공통수학 2에서 원의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미 피타고라스를 배운 학생들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좌표평면상에 A,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됐니?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점에 이 거리가 R이 되는 녀석을 우리는 잡아줄 텐데, 이 녀석의 좌표를 모르는 새끼니까 X, Y라고 놓게 되면 우리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식을 쓰게 됩니다. 말이 되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거 지금 약간 수평하게 써놓으니까 너네가 이상하게 보일 텐데, X좌표가 여기 있으면 X, Y가 있으면 이 거리 값이 이제 R이면 이 거리가 X-A일 거고 이 거리가 Y-B 형태를 가질 거니까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될 거고요. 맞니? 그럼 이 형태의 애들은 결국은 이렇게 요 형태가 되려면 이 사이의 거리 값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XY는 정해진 새끼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R이 점들의 모임이 되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요.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정의 자체에서부터 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걸 좌표평면에 설명하면 이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알아두시도록 그냥 우리가 원하는 원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뭐에서 온 거다? 원의 정의에서부터 온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 공식을 너희들이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성을 간단히 배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와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를 배우셨죠. 어떤 걸 하셨냐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못생겼다. 어떻게 하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오늘. 좀 뭔가 다 보이니?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안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겠죠.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쯤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대충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렇지? 안 만나는 새끼는 이름이 없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네,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알아볼까?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새끼는 뭐냐? 활선입니다. 알겠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각 선까지의 거리들, 이 거리들 값을 우리가 뭐 얘를 T1, 얘를 T2, 얘를 T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활선 같은 경우는 T3인데 이 녀석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반지름보다 작은 거고요. 접선이면 이 D3, D2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반지름과 같은 거고 뭐 이도저도 아닌 이 새끼는 D1이 이제 R보다 크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 배울 녀석은 저 활선과 접선을 배울 겁니다. 왜? 저 파란색 선은 원하고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새끼이기 때문에 제 새끼는 안 배우고요. 그러면 이 활선을 원 안에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우리 뭐라고 부르지? 원 안에 있는 이거 주황색 선만 뭐라고 불러? 현이죠. 현. 그래서 우리는 현의 성질과 접선의 성질을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현의 성질 다 배우고 왔습니다. 중2 때. 중2 때는 도형에서 봤던 거를 이제 순수하게 원에서만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단원의 내용의 내용이고요. 힌트를 못 맞추겠지. 찌그러졌네. 아, 이게 원을 못 그리시네. 참 그리기 힘들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원의 일부를 현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얘가 현이죠.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사실 별거 없어요. 이 현에다가 원의 중심에서 선을 내리면 직교하게 선을 내리면 얘가 반띵돼요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근데 알고 있죠? 왜 반띵되죠? 얘가 반으로 잘리는 이유. 아무도 몰라? 그렇죠. OA의 길이와 OB의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이 둘은 반지름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원래 반으로 쪼개졌었죠. 이걸 갖고 우리 뭐 했냐? 이 새끼들 선 3개 그어가지고 하시면 외심이죠. 이거를 이렇게 연장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서 여기 위치 잡아주면 이 새끼 외심이잖아. 외심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외심에서 뭐해서? 외심에서 삼각형의 외심에서 변에다가 수선을 내리시면 변이 수직이 등분된다. 또는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외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외심 위치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뭐 배우셨냐면 예각삼각형은 내부에 있고 직각삼각형은 빗변에 중점이 있고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존재한다 라고 배우셨던 거는 요 한 변만 떼서 배우는 게 지금 이 단원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그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무리수의 범위에서 못 다뤘고 지금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무리수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 변의 길이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외심에서 너네 변의 길이를 계산해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저 변의 길이 값을 계산하자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리면 다들 잘 풀어요. 너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풀면 문제를 못 풀죠. 자, 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의 일부분만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원의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서 활골로 만들어 놓을게요. A점, B점. 됐니? 이 활골에서 현에서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이 길이값이 만약에 우리가 1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은 3이라고 합시다. 이 길이가 6이라고 합시다.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 정수로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딱 이 그림 내면 다들 못 풀더라고요. 처음부터. 자, 이게 어차피 원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했잖아. 방금전에. 그리고 결국 여기 써있는 내용은 이 내용인 거죠. 이거 이렇게 잘라놓은 거잖아. 그치? 우리가 가장 높이 걷을 때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반으로 자를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쭉 내려가시고 여기서 원의 중심을 찾아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는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R-1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R의 제곱은 R-1의 제곱 더하기 얘가 왜 R이니? 3이지. 3이라고 하고 지랄이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제곱 R제곱 털리고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2R만 남을 거고 이쪽은 0으로 빠질 거고 여기 1하고 분함할 거 아니야? 맞아? R 값은 없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누릴 거야. 다른 건 없어. 그동안 배웠던 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을 내리면 반으로 쪼개진다라고 했던 건 원래 외심에서 배웠던 내용인 거고 이걸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원의 중심좌표 반지름의 길이값을 구하든가 현의 길이값을 구하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것만 달라진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으로 갑시다.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냐? 1번에 1번. 네, 왼쪽하고 오른쪽 같아야 되니까 5겠죠. 2번은 AM의 길이가 얼마? AM의 길이 AM 4. 그럼 AB는 8이겠죠. 졸라 쉽죠. 자, 내려가 봐요. 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 이제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2번의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풀이를 쓰자라고 하면 거기 있는 5m의 길이 값을 x-2라고 써야 되는 거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2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더했더니 x제곱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4-4x 플러스 4 플러스 16 이꼴 제로가 되버리는 거죠. x제곱 양쪽 날릴 거니까. 이것도 x의 값은 5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똑같은 방식에서 거기에 있는 5m의 길이 값은 x-3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x의 제곱이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현을 반으로 자르면 5cm일 거니까 5의 제곱일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에 x제곱 이쪽에 x제곱 동일히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25 x는 3분의 17을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는 형태의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역이라는 거라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한 원에서 현에다 수선을 내리면 현이 반띵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배우시길 뭐라고 배우셨냐면 오늘 그리고 해야 되는데 아이씨 제일 싫어. 항상 이 원을 수업할 때마다 프로젝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학원 다 괜찮은데. 자,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을 걷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도 같은 길이의 현을 그립니다. 됐어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이 녀석의 중심각과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린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1학년 때. 그치? 그럼 얘가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의 형태를 가질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다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 값은 같아지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가 O, A, B, C, D, M, N이라고 했을 때 OM과 ON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얘가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반지름이 올라갔죠.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AB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게 뭐다? 요번에 하고 싶은 얘기야. 우리가 이 그림에서 삼각형 OAM과 삼각형 OCN으로 할까? OCN은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90도 같고요. 그 다음에 OM과 ON의 길이가 같으니까 RHS 합동이거든요.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AM과 CN의 길이가 같을 거고 원래 반띵된다고 얘기했잖아. 애초부터. 그러니까 결국 AB하고 CD의 길이는 같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됐니? 자, 그러면 3번 또 볼까요? 3번에 1번은 X 당연히 몇? 13이겠죠. 2번은 당연히 4. 네, 4겠죠.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거란 소리죠. 맞니? AB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각B와 각C의 길이가 각B와 각C의 크기가 같을 거고요. 그럼 65도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 있지? 이 그림 너네가 그렇게 못한다는 문제가 핵심형 인기에 2번과 2-1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요 방식대로 생각해서 풀어오시면 될 것이고 3번 문제 잠깐만 볼까요? 3번 문제 3번 문제 잠깐 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대충 그릴게요. 원이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중심이 잡혀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혔다라고 얘기했죠. 됐니? 그러면 얘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 길이가 2분의 1 아니야? 왜냐면 얘하고 접혔으니까 모양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도 2분의 R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길이가 R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R이 될 거니까. 됐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3번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2, 얘가 4,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길이 값은 구해주면 되겠지? 됐어? 얼마인지도 알겠다만. 얼마지? 그 203. 네. 뭘 그걸 고민해. 여기 4 써있잖아. 여기 2 써있잖아. 2대 1이네. 그럼 루트 3이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형태의 문항들이라 문제를 풀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 진도 겁나 빨리 나갈 텐데 이거. 할 게 없거든. 거의 할 게 없어요. 자, 페이지는 44페이지. 접선으로 갑니다. 수업 시간 40분 됐는데 그리고 질문을 아까 질청받고 실제로 설명을 한 10분쯤 한 것 같은데 한 3개 설명하면 끝나. 아마 3시 반쯤 되면 설명이 다 끝날 거야. 자, 이번에 접선의 성질. 근데 얘도 사실 배웠다. 얘도. 자, 일단 그림 그리고 설명할게요. 얘는 뭐 약간 찌그러져도 큰 문제는 없었어. 대충 그랬는데. 자, 접선의 성질은 뭐냐면 원밖에 점을 하나 잡고요. 여기서 이 원에다가 접선 2개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 값은 같다가 이번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됐어?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수선을 내리고요. 수선을 내려요. 반지름으로 갔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선을 연결하시게 되면 여기가 O, 여기가 보통 뭐라고 써있니? P로 써있지? P, A, B 이렇게 써있으니 또 삼각형 PAO는 삼각형 PBO와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공유되어 있고요. 90도 90도 있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또 RHS 합동이죠. 됐니? 그러니까 P와 PB가 같지? 맞아?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여기서 봤어요. 오바에서 오네. 내심이죠? 그치? 내심에서 어떻게 됐어? 원래 이렇게 내심 그리면 이 길이 같아요를 우리가 보셨었죠. 다. 그 얘기가 다시 재탕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원에서 뭘로 확장할 거냐면 이제 삼각형에서 다각형으로 확장할 거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단원에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 값은 어떻게 된다? 같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서는 사실 중학교 때 다루지 않은 영역을 조금 더 다루긴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중학교 때 안 배우고서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그 고등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또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오늘 좀 추가적으로 가르치긴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합동이 되시기 때문에 몇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있는데 자, 이 값과 이거의 크기 당연히 같을 거고요. 이 값과 이거의 크기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각 A, P, B라고 하는 녀석과 각 A, O, B를 더하면 100 하실 거예요. 알겠지? 여기 양쪽에 90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180도의 값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보다 1번 오른쪽 그림에서 두 A, B는 T에서 두 접선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각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또 했어?
또. 방원에 그 마주보는 색이 두 개 더하면 180도 돼야 된다며. 그치? 그래서 80도가 되실 거고요. 2번은 4cm, 8cm 써있잖아. 그럼 2대1이네? 2번에 2대1로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PA 길이가 2 루트 3이 돼야죠. 4 루트 3이 돼야 되죠. 2대1 때 루트 3이니까. PA가 이 4 루트 3, BP는 4 루트 3. 그럼 8 루트 3이 되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내저번의 성질을 끌고 들어왔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저번의 성질을 얘기할 거니 그래도 그림은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잘 그려진 쪽은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자꾸 손을 대는 쪽이네. 자, 방금 전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뭐 길이값이 다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우리는 지금 이걸 레저번이라고 보지 않고 어쨌든 그냥 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심이라고 안 쓰고 그냥 오라고 씁니다. I가 이너서클의 약자고요. 우리가 5라고 했을 때는 외심에서는 아우터 서클의 약자인데 보통 우리가 원에서의 5라고 하는 건 이 점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새끼를 기원, 오리진에서 갖고 와서 5자를 써요.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그으면 다 90도고 다 반지름이 되시겠죠? 그치? A, B, C.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삼각형 A, B, C의 넓이 값을 우리는 삼각형 A, O, B, B, O, C, C, O, A의 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 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A, O, B의 넓이 값을 2분의 1 곱하기 2 원의 반지름 곱하기 A, B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또 반지름 곱하기 BC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CA로 볼 수 있으니 결국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2원의 반지름의 A, B, B, C, CA 즉 삼각형의 둘레를 곱하게 되거든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 표시했던 것처럼 얘하고 이런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가 이 13페이지, 이 렉처 13에 대한 얘기예요. 3번부터는 그림을 좀 그려서 풀죠. 이제부터 대충 할 얘기는 아니니 원은 뭐 대충 그릴게요. 삼각형만 좀 이쁘게 그리고요. 원은 좀 대충 그려서 보죠. 내가 원 그리는 게 너무 잘 못 그려가지고요. 문제에서 이 전체 길이값을 6이라고 줬고요. 이 길이값을 8, 이 길이값을 4라고 주셨습니다. 자, B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니까 당연히 이 B가 이쪽으로 와서 얘를 4라고 불러줘야 돼요. B2의 길이를 4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러면 C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니까 C부터 2까지 길이도 똑같이 4가 될 거고 C부터 여기 써있는 F까지도 똑같이 4가 나오실 거고요.
얘가 4가 나오시면 우리는 요 떨거지 AF의 길이가 2 그러면 AD의 길이도 2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AD의 길이 값은 2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4번으로 갑니다. 그 원의 반지름의 값을 물어보셨는데 애가 생긴 게 지금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죠. 자, 얘가 6, 얘가 8, 얘가 10.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C의 넓이 값을 구하자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으로 봐서 24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형태의 아이들에서 2분의 1 곱하기 이 원의 반지름 R이라고 얘기를 하면 R 곱하기 이 녀석의 둘레값을 하셔도 되니 이 둘레값이 24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아야 되니까 R 값이 2다 라고 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에서는 이 원의 중심을 잡아서 그리면 얘가 정사각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R이라고 부르면 여기가 R이라고 부르면 이만큼의 길이를 6-R, 얘도 6-R이 되실 거고 이 길이는 8-R이 되실 거고 이 길이도 8-R이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빗변의 길이 입장에서 봤을 때 8-R과 6-R의 합이 10이 되셔야 되는 거죠? 또 R 값은 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푸셔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원에 외접하는 성질까지만 하면 원과 직선 얘기는 끝나고요. 오늘 원주각을 좀 더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접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원에 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고요. 또는 뭐라고 하냐면 내접 원을 갖는 사각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얼마나 크게 그려야 크게 그리면 좀 그러죠. 이걸로 합시다. 이 사이즈로 그려봅시다. 유명하게 찌그러진단 말이지 하다니 항상. 이거를 못 그리겠어. 자,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요. 내접원을 갖는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졌네, 젠장. 저희까지 줄 생각은 없었는데. 자, 올해는 뭐라고 했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P부터 A부터 P까지와 A부터 S까지 길이는 같을 거야. 맞나? 그러면 A부터 P까지 길이를 우리가 A라고 지칭을 하시면 A부터 S까지 길이는 똑같은 A의 길이값을 갖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B부터 P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지으면 당연히 B부터 Q까지 길이가 똑같은 길이값을 가질 거니까 B라고 하게 될 거고, B부터 C까지 길이를 Q부터 C까지 길이를 C라고 적으면 Q부터 R까지 길이도 C부터 R까지 길이도 똑같이 C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이유에서 D에서 S도 T, D에서 R도 D의 길이값을 갖게 될 겁니다. 됐니? 좀 잘 안 보이니까 둘 다 C를 색깔로 바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해줄 때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A, B, C, D시고요. A, B, C, D죠? 무슨 소리냐면 A, D와 B, C의 합이 A, B와 C, D의 합과 같고, 됐니? 그리고 이 녀석을 둘 다 사각형 A, B, C, D의 둘레 2분의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내접 사각형,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내접원을 갖는 사각형 둘 다 같은 말인데, 원에 바깥에서 접하는 사각형, 사각형 안에 내접원을 갖는 사각형 같은 말인데, 이 얘기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런 일들이, 변의 길이 합이 같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나 마름모 같은 새끼들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걔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이거 말고 자기 성질이 사실 없다라고 보시긴 하는데, 하나 사실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당연히 이 녀석도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내리시면 얘 반지름 이렇게 내려주고, 얘 반지름 이렇게 내려주시고, 반지름 내리고, 반지름 이런 식으로 내리시면 이 길이값이 다 같아지게 될 것이고 다 직각이 되실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얘들을 잘라주시면 얘네들은 다 합동이 되실 거고, 그 결과 이 각들은 다 반으로 잘리시는 아이들이 되시죠? 됐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들을 다 모으면 한 점에서 모인다는 성질을 사실 갖기는 합니다. 내적으로 갖고 있다고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한 원의 중심에서 변까지 거리가 당연히 같은 거야. 내적으로 갖고 있다고 어제부터 얘기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각의 이등분선을 다 모으시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으로 모인다는 소리를 봤는데 중3 때 이거에 관한 문항은 안 나와요. 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알겠어? 특별하게 이런 형태의 문항들은 나오지는 않기는 합니다. 알겠죠? 참고로 좀 재미나게 우리 굳이 얘기하면 지금 보면 여기다 A, B, B, C, D, D죠? 그러면은 A, B, C, D지? 맞아? A, B, C, D죠? 이거 두 개 나오면 90도, 이거 두 개 나오면 90도, 180도예요. 이거 두 개 합이 180도, 이거 두 개 합도 180도가 나오기는 합니다. 쓸모는 없어요. 안 가르치고 안 나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문항은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는 마주보는 애들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B와 CD의 합이 13이니까 X와 8의 합도 13이 되셔야 되고 X 값은 5예요.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7과 12의 합이 19이기 때문에 8과 X의 합도 19가 돼야 되고 X는 11입니다. 됐어? 거기 이제 6번 문제는 살짝 그림을 그려서 푸셔야 되는데 별거는 없고요. 어차피 마주보는 애 합이 같을 겁니다 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고 여기 원의 중심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녀석의 반지름이 혹시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4, 4, 4, 4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쪽이 8이니까 이쪽이 6이고 이쪽이 12니까 더해서 18 여기 더해서 18이니까 여기가 12요. 이렇게 푸는 것도 되고요. 그렇지? 하나 더. 자 여기 4, 4, 4, 4 이렇게 다 4로 잘린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2가 되시는 거고 여기가 2가 되실 거고 그러면 이 길이가 8이 되시니까 이 길이도 8인 거죠? 이렇게 보셔도 똑같이 10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중등부 이후의 얘기를 잠깐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죠. 원래 이제 원과 접선이 나오면서 접선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다 배우셨지만 원과 접선 얘기를 다 치우시고 고등부에 사실 되게 많이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써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고등학교에서 또 쓰는 내용이 뭐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성입니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밖에서 안 만나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쁘게 안 그릴 거야. 이쁘게 그려도 너무 힘들어 이거.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안 만나죠. 됐니? 두 번째, 밖에서 만난다가 있어요. 이걸 외접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됐니?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붙는 거죠. 이걸 지금 이 단어를 하는 이유가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다 듣고 나면 알 거야. 자,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치? 네 번째,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안에서 만나면 이렇게 그려지고 어우 실패 이렇게 되시겠죠. 됐어요? 다섯 번째, 안에서 안 만나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변화 넣으셔서. 그치? 형님? 원래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값을 우리가 D라고 부르고요.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부르고 큰 원의 반지름을 스몰 r,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이렇게 표현했을 때 첫 번째 얘기는 라지 r과 스몰 r을 더해도 중심 간의 거리보다 긴 거죠. 됐니? 이 새끼는 둘을 더하면 중심 간의 거리랑 같은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빼면 중심간의 거리랑 같아집니다. 얘들아, 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 있을 거고 큰 원의 반지름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스몰 R이고 얘가 라지 R이니까 이 사이의 거리 값을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되시겠죠. 그러면 이 새끼는 이것과 이거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보다는 B값이 크고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이 녀석의 형태는 0보다 B의 값이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됐니? 근데 이제 이거 갖고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 이거를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공통 접선이 몇 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 공통 접선 얘기를 하려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공통 접선이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선이 공통 접선이죠. 됐니? 이 새끼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녀석도 가능하시겠지. 당연히 이러면 이 빨간색 선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밖에서 안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 접선이 4개다 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공통 내접선이 2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돼요? 외접선은 지금 보시면 이 새끼도 2개고요. 이 새끼도 계속 2개예요. 근데 내접선은 이 새끼는 2개고 이 새끼는 하나고요. 여기서부터는 내접선이 없어요. 그러면 공통 외접선은 이 새끼는 하나고요. 이 새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밖에서 안 만난다를 얘기할 때는 고등부에서는 접선을 4개 갖는다 또는 공통 내접선이 2개 갖는다 라고 표현하고, 외접한다를 표현할 때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공통 접선이 3개다 라고 표현하거나 공통 내접선이 1개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얘는 무조건 공통 접선이 2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공통 접선이 하나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외접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통 외접선은 하나를 갖습니다 라고 표현하게 돼요. 얘는 그냥 안 갖는다고 표현하죠.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다양하게 애들을 불러주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린 추가적으로 저 밖에서 안 만나는 두 원에 대해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와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까지 오늘 배워볼 겁니다.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다뤘던 영역이에요. 중3에서. 근데 너희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중2로 넘어가서 가져가시게 되고, 중2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셨으니까 이딴 건 안 배웠죠? 근데 이딴 문제는 공통 수학 2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도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은 예전엔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적용시켜 봐였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너네가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지만 해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원 밖에서 안 만날 때, 밖에서 만나지 않는 두 원 관계성에서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까지 설명하고 쉬도록 할게요. 얘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 상황에 관계하는.
지름 잘 잡고 그려보죠. 어느 정도 원스럽게 그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완전 찌그러졌어. 대충 대충 원처럼 보이는 이 정도에서 하죠. 자, 공통 외접선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봐봐. 작은 원의 반지름 우리 아까 전에도 뭐라고 쓴다고 했냐면 스몰 r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큰 원의 반지름은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라지 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접선과 원의 반지름은요 직교하십니다. 됐어? 얘네가 밖에서 만난다 안 만나서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뭐 한다고 했냐면 이 원, 두 원 사이의 거리값을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중심 사이의 거리값을. 이것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파란색 선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직사각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직사각형이 되실 거고 이 길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라고 부르실 거니까 이 길이 값을 우리가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길이 값도 똑같이 n이 되실 거고 그 결과 n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제곱에서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나오시겠죠? 됐니? 이해돼요? 이걸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장을 이렇게 할 거니까 이쪽에다 큰 거 그리죠. 이쪽에다 큰 거 하나 그리고 이쪽에 작은 거를 그리시고 이거는 그냥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아까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지나가시는 녀석이라고 했죠. 그렇게 못 그려.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 올리면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되실 거고 스몰 r이 되실 거고 여기서 선 이렇게 내리시면 큰 원의 반지름이 되실 거고 이쪽이죠. 얘를 라지 r로 보시겠죠?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값은 그대로 우리는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됐습니까? 얘도 똑같아요. 확장하시는데 얘네들은 아까 전에 이제 이 선분을 이렇게 갖고 왔잖아. 여기도 자르게. 얘도 이렇게 보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너무 애가 삐뚤어졌다. 인간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에 제일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L이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선분도 똑같이 L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의 반지름이 20R이 될 거니 요번에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값은 2의 제곱에서 또 뺄 건데 라지 R 플러스 20R의 전체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접선을 배우신 김에 여기는 이제 고등부에서 사용하는 접선에 대한 것들과 그 접선을 통해서 두 원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까지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됐죠? 이걸 갖고 이제 문제 표현하는 건 당연히 원과 직선에 대한 거 다 풀어오셔야 될 것인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원주각까지 조금 더 나갈 거예요. 그렇죠? 잠깐 야, 이거 누가 건드렸니? 확 돌아갔는데 화면 좀 치지 마. 화면을 쳤으면 쳤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오늘 넘어가서 오늘 원주각의 기본 얘기를 할 거고 렉처는 17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주각 이라고 하는 걸 할 거고요. 원주각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호의 양 끝점과 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대충 그렇게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있는 A점을 잡고 여기에다 B점을 잡고 이 호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지? 그럼 호 A, B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니까 여기에다 점을 하나 잡을 거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각이라고 부른다. 됐어? 이러한 원주각은요 중요하게 배우시는 내용은 이 원주각의 크기값이 2분의 1의 중심각의 크기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의 값을 갖는다가 이제 원주각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포인트죠. 다 배우고 나면 허무하지만 사실 이것도 똑같이 배우신 적이 있던 거죠. 어디서 배우셨냐면 우리가 원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시면 이 원의 중심이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실 거고 각이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이 BOC 각 BOC는 뭐라고 배우셨냐? 두 배의 각 A다. 즉 각 A 값은 반대로 얘기하면 2분의 1 각 B, O, C가 되시는 거죠? 외심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외심에서 배웠던 내용을 왜 우리가 또 가리키고 지랄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갖고 여기서 이제 삼각비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일단은 원주각이 중심각의 1분의 1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이것부터 우리는 증명부터 시작하셔야겠죠. 증명부터 먼저 좀 하시도록 하고요. 이거 뭐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증명이 되는 건 아니니까 대충 그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A점이 있어요. 여기 B점이 있어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는데 A점 여기에서 P점이라는 걸 잡아서 이 중심이 A, B 사이에 끼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선 긋고 선 긋고 선 거서.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EX, 여기가 Y, 이만큼을 Y, 여기를 EY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각 AOB는 2분의 1 APB입니다. 각 AOB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죠? 선생님?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A점, 여기다 B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여기 P점인데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얘가 원주각이고 여기다 선 그으면 여기 X, X, EX 똑같이 증명이 되시죠? 그치? 이번에는 원을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 새끼니까 너무 찌그러진 색인데 너무 찌그러져서 다시 그렸어. 이번에는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있고 P점이 여기 있어서 원의 중심이 여기로 나가버리신 이 경우에 대한 걸 보실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심 연결 해주시고 P에서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로 뺄게요. 그치? 이만큼을 X, 그러면 이만큼이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2X. 이만큼이 Y, 그러면 이만큼이 Y, 그러면 이만큼을 2Y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A, P, B를 얘기하는 녀석이 X-Y, 그 다음에 A, O, B를 얘기하시는 녀석이 2X-2Y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PB의 절반의 AOB의 절반이 APB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 어머니 되게 찌그러지지. 못 그리는 건 못 그리는 건데 오늘따라 더 못 그리는 거 같네.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도 모두 다 같은 각도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정말 이걸 이용해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배운 삼각비랑 연계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대칭의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리고 여기 각 A라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값을 몇 수 잡을까? 한 7로 잡고 6으로 잡죠? 됐어요? 이 원의 반지름의 값이 5면요 사인 A 값하고 코사인 A 값하고 탄젠트 A 값을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도 다 각도는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갖고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치?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값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얘도 원주각이지만 사실 이 녀석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될 거고 이 녀석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인데 이 녀석은 지금 반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될 거야. 맞니?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 5짜리고 있으니까 얘가 5가 되면 얘도 5겠죠? 됐어?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8이 될 거예요. 10하고 6하고 8이니까. 그럼 사인 값은 뭐라고 할 거냐면 10분의 6이고 5분의 3이라고 쓰죠. 코사인 값은 5분의 4고 탄젠트 값은 4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주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데 사실은 사용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물론 각에 대한 문항들이 우리가 주로 여기서 나오게 돼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단순 원주각에 대한 거니까 1번의 1번은 당연히 절반 값인 60도가 되시겠죠? 됐나요? 이번 같은 경우는 원주각이 55도니까 중심각이 110도가 나오실 거고요.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2번에 유형 2번에 BC에 대한 원주각이 BAC와 BDC입니다. 그러니까 X하고 50도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AD에 대한 원주각이 ABD와 ACD예요. 그래서 30도와 Y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는 건가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BC에 대한 원주각이 BAC, BDC 40도와 Y가 같아야 되고요. AD에 대한 원주각이 ABD와 ACD가 되는 거니까 35도와 X가 같아야겠죠. 자, 3번의 경우에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각 B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180도, 원주각은 90도. 그렇게 따지면 2번도 각 B는 90도예요. 그러니까 X는 90도에서 62도를 뺀 28도가 나오시게 될 거라는 거지. 생각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에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너무 심하게 그러네. 이렇게 외우셨는데 이 기호 기억 하십니까? 저 기억 어?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 뜻은? 그 X가 응. 2배, 3배, 4배씩 증가할 때 Y가 2배, 그러니까 맨날 틀리죠. 2배, 3배, 4배 변화할 때 Y가 2배, 3배, 4배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는 X가 1, 2, 3이 되면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감소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변화 비율이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비례도 있었죠. 반비례는 X가 2배, 3배 되면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그래서 정비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둘의 관계성에서 저 녀석의 비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코의 길이분의 중심각의 비율과 계속 같습니다. 됐어? 반비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의 곱의 형태가 계속 같다. 그래서 너네가 배우는 것 중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보일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자. 화학에서.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1기압에 10리터면 2기압엔 5리터. 그 다음에 4기압엔 2.5리터. 이렇게 배우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아니 나중에 이제 너네가 취미삼아 다이빙, 프리다이빙을 하든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시죠. 그래서 물에 쳐들어가면 10m당 1기압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10m 들어갈 때마다 눈에 10m 들어가면 눈에 폐에 들어있는 공기 양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30m를 들어가면 4분의 1배로 줍니다. 사람은 보통 20m쯤 들어가면 전체 부피, 공기 폐의 부피량이 3분의 1로 줄어드시게 되고요. 그러면 눈에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가라앉아요. 그때부터. 너네가 숨을 확 들이쉬고 있으면 물에 무조건 뜬다고 그러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하는 수면에 있을 때 얘기고요. 내려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신 만큼 폐의 부피가 줄어들고 우리 몸의 밀도가 증가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가라앉고.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산소통 메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프리다이빙이 아니라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30m에서 숨을 마시고 올라오시면 우리가 수면에서 우리 폐의 부피가 4배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되죠. 그래서 그 분압이 높아서 어떻게 된다? 그때 우리 몸에 있는 폐에서 혈관으로 질소가 빠져나가죠. 질소가 빠져나가는데 우리 그 원래 물에 녹아있던 피에 녹아있던 질소들이 공기로 바뀌게 되고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그걸 잠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다 막히고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해요. 스킨스쿠버 나중에 배우시면 반드시 10m마다 감압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어차피 감압 배우실 거예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면 10m마다 감압하고 올라오라고 배우시게 되니까 꼭 감압을 제때 해서 올라오시지 않으면 너네가 알고 있는 잠수병에 걸리시게 되는 거예요. 칼도 잘라냅니다. 실제로 교수님들의. 근데 비례한다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우리가 또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중심각 크기하고 원주각 크기가 이제 중심각에서 2분의 1이니까 사실 이거를 원주각의 크기를 y,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쓰면 y는 2분의 1x니까 정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각도 원주각에 비례하시고 그러면 호의 길이도 원주각에 비례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을 거고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원주각의 크기도 2배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17 렉처 마지막 17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원에 여기 A부터 B까지의 이 호의 길이 값과 C부터 D까지의 호의 길이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걷을 때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크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걷을 때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요. 됐니? 그러면 그림을 살짝 바꿔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D야. 그러면 이 길이가 우리가 4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길이가 2파이야.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그어놨어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값이 A라고 하면 이 값이 2A가 됩니다. 이해돼요? 이 녀석에 대한 원주각과 이 녀석의 원주각은 호의 길이가 2배니까 중심각, 원주각도 2배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의 끝이고요. 자, 4번 문제는 그냥 보면 돼요. 4번 문제는 호의 길이가 5cm 같으니까 원주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30도. 2번에
호의 길이가 6cm. 그 다음에 중심각이, 원주각이 AB의 원주각이 50도고 BC의 원주각도 50도인 거잖아. 원주각이 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같아야 된다는 거고 x는 6cm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니? 5번에 써있는 거는 AB와 CD가 3배 차이 나니까 원주각의 크기도 3배 차이가 나셔야겠죠. 75도가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최종적으로 너희들한테 해오라고 하는 거는 61페이지까지 하면 너무 많을 거고요. 그냥 61페이지까지 하라고 할까? 어디서부터? 60. 아, 참. 어차피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수업 없는 거 아시죠? 네, 61까지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수업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화목토반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이번 주에 목토 수업은 없어요. 학원. 너무 좋아하지 마. 결국 월수금만 해도 똑같아. 월수금만 애들은 이번 주 금요일만 수업이 없지만 8월 15일이 금요일이라서 8월 15일 수업이 또 없어. 독인 개긴이야. 네,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멈추고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테스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시간은 20분이요. 그리고 오늘 볼 테스트는 당연히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찍죠.